다음 세션은 금융 플랫폼 기업인 피노텍의 해외 진출 경험을 공유를 하겠고요. 네, 박승남 부사장님,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승남입니다. 이 뒤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 꿈이 하나 있습니다. 늘 바람인데요. 앞에 발표하신 분 제발 좀 못해라. 네, 권 대표님께서 너무 발표를 잘해 주셔가지고 심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랑 조금 다른 게요. 페이콕은 어찌 보면은 이제 직접 금융을 하는 핀테크의 이제 비즈니스 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저희 이제 피노텍은 그 밑에 이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IT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죠. 전부 영어로 했습니다. 일부러 했어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오늘이 이제 글로벌 이제 핀테크 업체 진출이기 때문에 제가 진출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언어였습니다. 안 쓰던 영어를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점점 익숙해지시라고 이제 일부러 영어로 좀 했으니까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간단히 핀테크 저희가 정의 내리는 부분, 그다음에 피노텍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글로벌은 어떤 형태로 진출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중간에 약간 광고성으로 회사 소개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걸 저희 회사나 제품 소개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차트를 그대로 그 해외 고객들한테 발표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 회사는 해외 고객들한테 이런 형태로 발표를 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핀테크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하나 사례로 삼는 게 비즈니스하고 과연 핀테크, 테크놀로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할 때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시티은행이 뭐 저거보다는 좀 줄었는데 굉장히 많은 은행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연유로 인해서 굉장히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역에서 보면. 근데 그 이면에 테크놀로지 부분을 보면은 뭐 저희 회사도 출품을 했는데 모바일로 지점이 없는 형태의 모바일 솔루션들을 꾸준히 개발을 해왔습니다. 아까도 이제 권 대표님 그 여러 가지 챌린지나 그 경진대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CT도 이런 솔루션 소싱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코스트를 낮춰서, 즉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코스트를 낮춰서 이율을 좋게 하는 이런 형태의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가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핀테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고객이 있고 회사가 있는데 중간에 체인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람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냥 간단히 저희가 생각할 땐 고객과 회사가 아니고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죠. 이 사람들이 직접 연결이 되는 것. 그냥 이걸 핀테크, 그 분야가 금융이면 핀테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효과들이 굉장히 많죠. 보면은 여기 죄송하게도 KBS 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우리나라 은행이 지점이 이제 많이 있고 인력들을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인력들을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트를 보면은 한 70% 정도의 운영비가 이제 경비로 나가는데 K뱅크 같은 경우는 한 30% 미만이라 그래요. 그럼 결국 운영비 차이가 굉장히 나죠. 그러면 이 코스트를 절감한 것이 비즈니스에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뱅크를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뱅크 이 중에 물론 허수도 많지만은 5일 동안 이제 100만 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비즈니스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고요. 외국 고객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어찌 보면 이제 깜짝 놀라고 도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베트남이나 미얀마 가면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세요. 우리도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거 만들어 주세요. 요구사항이 그냥 한 줄이에요. 그러면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만드나 우린 고민을 합니다. 자, 피노텍 잠깐 말씀드리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꿈은 10억 명에게 따뜻한 금융 서비스를 해주려는 회사가 키워드입니다. 왜 이런
거대한 걸 적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첫 장을 보통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떻고 뭐 딜로이트에서 그 500개 기업 중에 뭐 51위를 했고 뭐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상들을 받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에어리아는 저희가 이제 로봇 카운슬링 부분,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본인 인증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자 계약 문서, 그다음에 이제 주택 담보 그거를 실행시키는 이런 8가지 솔루션을 전체 사업 영역으로 보고요. 뭐 국내에는 이런 고객들이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해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법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율촌하고 같이 법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플랫폼이 한 8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조금 앞에는 이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고객들은 굉장히 세세한 걸 좋아합니다. CEO 레벨에서도 그 회사 업무를 전부 다 꿰어차고 아주 세세한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발표 레벨들이 이렇게 좀 디테일해요. 예를 들어 챗봇 같은 경우에 우리는 뭐 대개 2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트랜잭션 서비스와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시나리오 베이스를 뭐 이렇게 제공합니다. 뭐 이런 형태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하고요.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문서를 전자화시킨다 할 때도 이렇게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 텍스트 문이고요. 거기에 내가 계약을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그 주민등록 등본띠 맨 밑에 시커먼 거 있죠. 2D 바코드를 넣고 타임스탬프를 넣고 그 다음에 전자서명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 착안한 거는 저 위에 손으로 사인한 게 있죠. 동양은 주로 뭘 찍었죠? 도장을 찍었죠. 서양은 뭘 했죠? 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사인에 익숙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공인인증서를 쳐넣어라 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런 그 문화에 맞게 사인으로 본인 인증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기에 사인을 입히고 최종적으로 문서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파일 단위는 블록체인에서 위변조 사항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프린트된 거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2D 바코드로 이제 실제 위변조 여부나 콘텐츠를 확인합니다. 저희가 만난 고객들이어서 그런지 이 정도 레벨까지 CEO들이나 뭐 CTO 이런 분들은 이 정도 레벨까지를 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 같은 경우에 보통 사인들이 여기에 인쇄가 되죠. 그러면 생각하는 게 이걸로 내가 본인 인증하려면 누구든지 이거를 카피를 할 수 있겠죠. 그대로 하면은 사실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한 게 예를 들어 사인을 2번 하게 해서 하나는 히든 사인으로 두고 이렇게 한다 보면은 여기에 히든 사인에 대한 값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 공개적인 건 마치 우리 공개 비공개 키 비슷한 거죠. 이런 형태로 좀 그쪽 해외 문화에 맞는 솔루션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K뱅크에서 처음에 뭐 사진 찍고 비디오로 대화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트남 그다음에 미얀마 이베리아 쪽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도로 보면은 이제 뭐 이건 저희 비즈니스 구도고 사실 고객들 부분을 좀 보면은 이제 이베리아 쪽에 원래는 이제 금융을 하러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 솔루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고객들을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금융사가 아닌 곳들이 금융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은행 라이센스 따는 거를 저분들은 굉장히 좀 수월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국가입니다. 다른 나라 이렇게 유럽을 가니까 귀족 사회고요. 높으신 분들끼리 그냥 다 친인척 관계에 뭐 예를 들어 포르투갈 은행장이 브라질 은행 뭐 겸직을 하고 사돈의 팔촌에서 그 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줄줄이 엮여요. 그래서 비즈니스하기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미얀마 베트남 가니까 군대에 나오시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군부 쪽으로 해서 이제 뭐 육사 동기분들 뭐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쭉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권력층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인허가 부분은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금융권 회사들이 이제 금융업을 좀 많이 진출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산타카자 같은 경우는 그 체리티 재단입니다. 즉 기부 재단인데 여기에서 은행을 만들려다가 라이센스가 안 나오니까 그냥 샀어요. 뭐 그런 케이스나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로 좀 은행업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브라질, 요 브라질 쪽도 보면은 그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고객들의 문화라든가 이런 걸 좀 파악해 보면은 거기서 비즈니스를 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브라질 쪽 그 분들하고 얘기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브라질도 그렇게 그 뭐야 카드나 현찰 이런 거 대신에 체크를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사인해서 체크를 발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은 그걸 10개월 할부를 한다 그러면은 10장을 써가지고 1월 1일 날 나갈 돈 2월 1일, 3월 1일 해서 10장을 끊어서 가는데 그 체크의 또 부도율이 굉장히 좀 큰가 봐요. 그러면 그거를 좀 전자화 해보자. 우리 쪽에 사인 솔루션이 있으니까 사인하면서 본인 인증도 하고 이걸로 이제 부인 방지, 위변조 방지를 해보자. 라는 그런 딜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화의 어떤 특성들을 좀 자세히 보면은 그 비즈니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뒤에 이제 전략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미얀마인데요. 베트남과 미얀마는 얼핏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일단 글자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 아까 챗봇을 이제 미얀마나 베트남 쪽에 그 이제 최소한 데모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베트남어가 나와야 되고 미얀마어가 나와야 되는데 미얀마어는 뭐 약간 동글동글동글한 그런 스타일이고 베트남은 이제 알파벳을 차용을 하고 위에다가 성조를 이제 붙인 타입인데 거기도 하노이하고 호치민하고 또 되게 언어가 약간 다른가 봐요. 저희가 호치민인지 하노이인지 그쪽 언어로 쭉 발표를 했더니 뭐 사투리라는 둥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지역 특성 또는 지역 간의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고려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좀 느꼈고요. 베트남은 굉장히 자존심 셉니다. 그리고 동남아의 맹주라고 스스로 자신을 하고요. 그래서 마케팅까지는 굉장히 쉬웠는데 이제 그럼 사인합시다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지시는 분들이고 미얀마는 생긴 것도 좀 둥글둥글하세요. 둥글둥글하고 그래서 다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까지 잘 무난히 가는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정말 가난합니다. 근데 상류층들은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그 미얀마 쪽의 이제 핵심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집값 더 비쌉니다. 그 정도로 빈부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돈이 없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비즈니스도 이제 좀 가능한 게요. 결국은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 싸움이 될 텐데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혹시 뭐 1,000불 넘게 사보신 분 계세요? 1,000불 넘게 사게 되면 아마 본인 인증 그 확인이 들어갑니다. 또는 이건 손 안 대실 것 같은데 성인용품 사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19세 이상, 뭐 20세 이상인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 그 나라에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트롤리오 같은 곳이 그런 곳인데 이제 그럴 때 한국 쪽에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런 대행, 데이터 사업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 이제 저희가 하다가 느낀 점들을 좀 한 7개 정도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데 바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됩니다. KB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제일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이제 코트라, 그다음에 중소기업공단, 진흥공단에서 저희도 여기서 이제 많은 펀딩을 받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정보통신정책 쪽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코사 쪽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베트남 진출을 할 때는 ACI라 그래서
뭐 아시아 콜렉티브 인텔리전스 이런 협동조합체, 소프트웨어 협동조합 같이 공동으로 진출한 분들끼리 좀 협의체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정보도 얻고 네트워크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우리한테 이제 관심사가인 어떤 투자 부분, 이거에 대한 부분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 진출할 때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예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베트남에 예를 들어 비대면으로 그 지점에 가지 않고 우리처럼 이제 신분증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계좌 개설할 수 있을까 해서 관련돼서 어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코트라 쪽에 물어봤더니 이제 상세하게 답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그렇게 뭐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이 계좌 개설하는 거는 아직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신분증도 우리나라 주민등록이나 또는 그 자동차 운전면허증 같이 그렇게 확고한 그런 신분증 제도는 아직 없다. 미얀마는 갔더니 뭐 수기로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손으로 써요. OCR로 읽으려다 보니까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런 특성들은 그럼 코트라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그 앞에서도 권 대표님이 좀 얘기하셨는데 이런 걸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컨퍼런스라든가 특히 챌린지, 뭐 그다음에 전시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큰 해외 그 챌린지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시티 모바일 챌린지. 거기서 이제 모바일 모기지론을 가지고 그 잘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올해 이제 BNP 파리바스 카디프라고 하는 보험사에서 주최하는 요게 접니다. 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 어플라이해서 그 홍콩 가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좋은 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겠네요. 첫째,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우선 이런 뭐 아고라 라이즈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챌린지만 주관하는 이제 업체인데요. 일단 처음에는 문서로 PPT 파일로 그냥 그 서류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괜찮으면은 저걸 주관하는 회사, 예를 들면 이제 카디프가 되겠죠. 카디프에서 이제 1대1로 이 사람들을 면담을 하고 이런 건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결선에 보냅니다. 그러면 결선 홍콩에서 했는데요. 비행기표, 숙박비 다 대줍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그래요. 그리고 잘 하셔가지고 여기서 뭐 입상을 했다 그러면 또 많은 회사들이 또 상금까지 줍니다. 그래서 정말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좋은 점은 일단 여기서 이걸 뭐 저희도 이용하듯이 굉장히 홍보에 아주 좋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됩니다. 바로 어제 이제 그 요 후에 후속 작업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형태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먼저 요때 제안했던 거를 POC를 먼저 하자. 그래서 어제 또 POC 외국계 기업이어서 그런지 보통 우리나라는 파일럿 테스트나 POC 할 때 그렇게 비용을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글로벌 기업이어서 그런지 또 POC에 해당되는 또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또 주시겠다고 해서 POC 통과 후에 그 다음 단계 뭐냐면 글로벌 회사들은 다들 솔루션마다 스탠다드화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보여드린 그런 전자서명 부분을 이 회사 표준 플랫폼으로 정한다. 그러면은 전 지구에 있는 BNP 파리바스의 전체 회사들이 다 그 솔루션을 씁니다. 갑자기 한 1000배로 뻥 튀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업 경로가 이런 걸 통해서 가시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아까 발로 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랑 좀 흡사합니다. 근데 발로 뛴 다음에 그 다음에 하여간 거기서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 외국에 아무 연구가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제 여러 연구들이 생기고 비즈니스가 되는지를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요. 시작은 저희가 2015년도에 핀테크 데모데이에 참석을 했습니다. 런던에.
그래서 가가지고 뭐 여기저기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막 사이트 방문하고 부스 방문했죠. 그때 독일에 있는 FTG, 그러니까 핀테크 그룹이라는 핀테크 회사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각자 솔루션들 얘기하다 보니까 합치면 굉장히 좋겠다. 서로 협력을 하면. 그래서 이 회사랑 같이 피노텍 유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방문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포르투갈의 삼성법인 쪽을 또 들르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지사장분이 또 여러 분들을 소개시켜줘서 또 포르투갈에 있는 뭐 센츄리 21이나 세데제 같은 은행들을 이제 만나고, 이분은 삼성전자 지사장 하다가 보니까 괜찮네 하고 저희 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르투갈 지사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CT 데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뭐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베트남에서 열린 ICT 데이에 가서 이제 고객들 만나고, 그 만난 고객들을 요 FTG 그룹, 동남아에서 그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그 좋게 봅니다. 하이레벨이라고 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알려지니까 어떤 에이전트 분들, 실제 우리가 고객 높은 분을 만나려면 직접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십 년간 일하셨던 에이전트 분들을 또 섭외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모아진 다음에 베트남, 미얀마 고객들 한 15분을 모시고 이제 요 FTG하고 저희 피노텍 유럽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 5월 달 정도. 근데 굉장히 그 잘 와서 들어주셨어요. 뭐 은행연합회 장, 뭐 그다음에 부총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신기술 그 좀 보시겠다고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비즈니스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MOU도 맺고 조인트 벤처를 맺는 게 제일 좀 현실적이긴 합니다. 인력과 그 다음에 비용, 투자가 동시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하고 미얀마의 조인트 벤처를 지금 좀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이나 다음 달 초에 이제 에모뱅크, 미얀마 오리엔탈 뱅크하고는 이제 로본, 거기는 은행에 콜센터가 없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를 제일 쉽게 그 적용할 수 있는 게 챗봇이거든요. 그래서 그 챗봇을 이제 MOB, 미얀마 오리엔탈 뱅크에 처음으로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엮이기 때문에요. 하여간 많이 참석을 하시고 가서 여기저기 발로 돌아다니시고, 그다음에 계속 끈을 이렇게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들의 전략들을 한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는 브랜치를 없애가지고 코스트 절감해서 쭉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솔루션들을 쭉 하고,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결과를 보고 제가 꿰맞힌 건데, 이렇게 고객의 전략과 우리의 전략들을 좀 매치시키자 하는 내용이고요. 뭐 이렇게만 되면 제일 좋은데 다행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건 투자하고, 그다음에 현지에 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진짜 계약을 한 다음에 이거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가서 설치하려면 코스트 절대 못 맞춥니다. 그런 현지 기술 인력들이 필요한데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전략 중에 하나는 일단 고객을 잘 설득을 하고 잘 발표를 해서 같이 파트너이자 인베스터가 되게 해주는. 그래서 센츄리 21 같은 경우는 인베스터하고 여기 밑에 있는 계열사 IT 회사의 인력들을 조인트 벤처에 아예 입사를 시켜서 1차적으로는 센츄리 21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유지 보수를 하면서 유지를 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포르투갈 비즈니스를 그 기술 인력들이 담당을 하는 이런 형태의 현지화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비즈니스적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뭐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합쳐져서 뭐 인포메이션이 되고 그걸 잘해서 지식화하고 지회화까지 하고 지혜, 그 다음에 비즈니스화 시켜야 되는데, 미얀마 진행은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미얀마 인구가 몇만인가, 6천만인가, 8천만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미얀마에 있는 그 계좌 개설 수는 얼마나 되나? 한 20% 정도예요. 국민 전체 중에 20% 정도밖에 계좌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모바일 폰은 한 얼마나 있을까라고 이제 본 거죠. 이건 또 상대적으로 높아요. 한 70%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 나라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도 뭐 하여간 급여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통장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그 계좌 개설이 늘어나겠다. 근데 셀룰러 폰은 많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모바일 뱅킹 시스템이 굉장히 가능하겠다라는 지혜까지 이제 나오죠. 근데 사업하려다 보니까 미얀마가 봤더니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는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서 사스 모델로 제안을 하고, 당신네들 그냥 아무 돈 들이지 말고 계좌 하나 개설할 때 우리한테 2불만 줘.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스 모델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제품만 팔러 다니면은 모르겠어요. 그 아주 실무 레벨에서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윗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제품 얘기 잘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스토리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꿈을 얘기를 해줘야 좋아해요. 그리고 결국 회사의 믿음이 가야 제품도 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제품이어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고 꿈을 이야기하는 게 좀 필요한데, 너무 좀 개념적인 것 같지만 저희가 실제 하는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아까 앞에서 저희 회사 모토가 10억 명에게 따뜻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얘기한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체리티 뱅크인데요. 저희 유엔하고 같이 해서 체리티 뱅크 만들려고 해요. 엄청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1년에 그 기부 금액이 400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기부재단에서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코스트가 33%입니다. 엄청나게 뜯기고 반 이하만 갑니다. 그러면 도네이션 하는 사람하고 수혜자하고 직접 연결을 해주면은 그래도 한 90%는 가지 않겠냐는 사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그 유엔이 후원을 해주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직접 연결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핀테크의 기본 원리인 공급과 수요를 그냥 바로 붙여주고, 예를 들어 이런 스마트폰 당연히 없겠죠. 저개발 국가에서 삼성전자 또는 LG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반납폰들 거기다가 주면 되고, 전기 통신비 많이 나가죠. 구글 요즘 애드벌론 띄우죠. 와이파이 거기 거 도네이션 받고, 전기 안 들어옵니다. 테슬라의 솔라 엔진들 있죠. 거기서 그거 기준 받고, 저희들 그런 꿈을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좀 황당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업들을 합니다. 우리 꿈은, 진정한 꿈은 이렇게 해서 10억 명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그 총재급들이나 뭐 하여간 기업의 총수분들이 그래도 이 회사는 뭔가 다르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품 플러스 이런 스토리 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한 스토리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피노텍에서 유럽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 가장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브뤼셀에서의 그 규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영국에서 핀테크 관련된 그 스타트업이 많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는데 영국이 아닌 독일을 선택하시는지 그 이유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제 어찌 보면 스타트업이고 이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사실 다 커버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결국 연고가 있는 곳 위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은 그 런던에서 그 전시회에 나갔지만은 거기서 연결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희가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는데 찾아가서 낚아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잘 고기들이 안 잡혀요. 일단 잡힌 고기 가지고 뭘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멸치면 뭐 멸치 조림을 할 거고 뭐 고등어가 잡히면 고등어 조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마침 독일 쪽 분들하고 이제 컨택이 됐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솔루션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 필요했던 솔루션이 페이먼트인데 그쪽은 페이먼트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필요한 게 비대면으로 이제 그 본인 인증을 하는 솔루션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협력 관계가 됐고요. 아직은 뭐 이제 유럽 중앙까지 진출은 못했고 주로 이베리아 반도 그다음에 독일 쪽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나왔다시피 우리가 좀 시장을 눈을 돌릴 때 그 선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후진국 쪽의 비즈니스 기회는 훨씬 큰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데이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뭐 디데이라면 팀의 결속력이나 창업자의 개발의 뭐 사업화 이렇게 위주로 보는데 해외에서 디데이 하셨을 때는 주로 어떤 것을 좀 보며 우리 피노텍만의 좀 전략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기본 속성은 좀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글쎄요, 그 제품 하나하나 뭐 이런 거를 좀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그 자체 소싱하는 거는 그거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냥 끝난 거고요. 가령 저희의 비대면 OCR이 더 잘 읽히냐 아니면 그 나라에 있는 A 업체의 OCR이 더 잘 읽히냐 해서 실무자한테 니네 둘이 테스트해봐 한 100개 정도 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사업 끝난 거고요. 결국 하이레벨의 이제 신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제품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좀 상위 모델을 저희가 제시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센츄리 21 같은 부동산 회사의 실은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기로 하는 그 문서들을 전자화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 얘기를 하지 않고 1단계는 문서 전자하십시오. 2단계는 우리나라 직방이나 뭐 이런 데처럼 앱을 활용을 하고 삼성전자에 있는 VR을 써서 쭉 전체를 보게 해서 해외에 있는 포르투갈이 굉장히 해외에 투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그래서 해외 사람들이 최소한 이걸 보고 와서 관심 있게 이제 계약을 늘리는. 그다음에 3단계로 자, 당신네들은 집 계약만 하고 있지만은 바로 은행하고 연결해서 아예 원스톱 서비스로 모기지 론까지 하십시오. 그러니까 중개죠. 실제는 아니고. 이런 어떤 비전까지 보여줘야 그 좀 이게 투자라든가 이런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